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저랑 같이 금융론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교재 페이지는 어디냐 하면요, 340페이지서부터 오늘 한 352페이지 가까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사실 이 금융론 부분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 끝나고 금융론 1시간 더 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론 해가지고 이번 단원은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금융론이 요번 두 번째 제가 지금 2시간을 이제 잡았어요. 이틀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다룬 이론이 한 80% 가까이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80%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정도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3, 4월 달에는 정말 난이도 부분을 많이 다룰 겁니다. 결석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훑을 거예요, 다. 무슨 인지 알겠죠? 그래서 빠지시게 되면 정말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타 학원에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프린트만 가지고서, 선생님 그 요약집만 가지고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본서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점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80점을 이상을 받으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민법도 그렇고, 그죠? 각 과목들이 전부 다 이제 난이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따기가 힘들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중개사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우리 선생님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노력 없이 절대 없어요. 이게 뭐 운전면허증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지 않아요,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진짜 말 그대로 6과목 자체가 다 법과 학기론만 빼놓고 다 법이고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시고 동영상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오프라인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잔소리 안 했는데 올해도 하는 게, 우리 지금 절반도 안 나와가지고 오프라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슴을 후며 팰 거예요, 그냥 아주 막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금융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랑 편안하게 들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금융론에 관련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계산 문제로 좀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오는 범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금융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운용 대상인데,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개발을 하거나 취득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맞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좀 볼게요. 개념에다 동글뱅이. 자, 부동산 금융의 개념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로 열고 취득에다 동글뱅이 하거나 개발에다가 동글뱅이 하셨어요? 가로 닫고, 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밑줄, 자금을 융통에다가 동글뱅이 하거나 부동산을 이용에다 밑줄 하여 자금을 조달에다 동글뱅이 하는 행위다. 왜 제가 항상 이 개념이나 정의 개념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오지선다형에 꼭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나 개념은 우리 선생님이 꼭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개념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얘기는 뭐야?
자금을 뭔가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요. 부동산을 이용하여에다가 밑줄 그셨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대. 자금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지? 정답. 자,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용하여 이런 얘기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겨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자금을 뭐 하는 거야?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동산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거나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개발업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누구를 얘기한다, 시작.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취득을 하는 사람은, 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토지나,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사람은 누구야?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니까 거의 소비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융론을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에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중도는 그렇게 없어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바탕이 돼야 돼. 왜?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오지선다형이 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짐없이 한번 쭉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박스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볼게요. 자, 중개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간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직접 금융과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간접 금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간접 금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개기관이 있다 없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개기관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궁금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중개기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단지 여기에서는 뭐에 관련된 게 나왔느냐 봤더니 주식과 뭐에 관련된 게 대상이더라. 시작. 사채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를 보니까 은행이다. 자, 은행에 대해서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하 힌트를 얻었어. 중개기관이 누구냐 그랬더니 금융권을 얘기하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중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식과 사채에 대한 것 좀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쪽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과 사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서 중개기관을 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간접금융. 그러면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식과 사채를 발행을 하여 돈을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는 무슨 금융이라 한다? 시작. 직접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주식과 사채는 뭐예요? 이게 이제 궁금해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제가 용어 먼저 설명할게요. 자, 개인기업과 그 다음에 법인기업에 대한 거 먼저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개인이다 이런 얘기는 민법에서는 뭐 자연인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산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인을 우리가
내가 개인이 출자를 해서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차린 기업을 뭐라고 한다? 시작. 개인기업. 그럼 이제 앞으로 개인기업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1인이 출자를 하여 회사를 차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법인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법인은 우리가 단체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단체는 어디서부터가 단체로 보는 겁니까? 이게 또 궁금해져. 자, 단체는 몇 인 이상, 2인 이상일 때 무조건 뭐라고 보자. 시작.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인 기업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자,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 다음에 유한 출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 기업에서도 대표적인 회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주식회사예요. 알겠죠? 다시 무슨 회사? 주식회사. 여기다 쓸까? 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금융론에서 많은 걸 좀 이해하시기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취업도 잘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식회사에서 상법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우는 사람을 우리는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차리는 사람은 3명 이상. 알겠죠? 자, 3명 이상의 그 다음에 최저 납입자 부분을 5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야, 개인 창업들 해.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올린 거야.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야? 1인 창조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상법도 다 뜯어 고쳤어. 어떻게? 자, 주식회사를 차리려면 발기인이 몇 명? 한 명 이상. 알겠죠? 발기인이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 그 다음에 최저 납입자본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기가 너무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회사를 차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제가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회사를 차리다 보면 당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담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회사가 갖고 있는 담보를 전부 다 은행에다 맡기게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회사를 살리려고 전부 다 갖고 있는 재산적인 것을 전부 다 뭘로 맡기냐 하면 회사에서는 전부 다 담보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돈 만드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그건 대단한 신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용을 우리가 대출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 요즘에 제가 보니까 담보대출이 5%대까지 올라갔어요. 그거 알고 있죠? 앞전에는 한 3.23%까지 했었는데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그새. 그래서 한 5%대까지 올라갔는데 신용대출은요 보통 13%에서 1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죠 지금.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필요한데 자, 회사가 딱 갔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빨리 갚어. 내가 한 20% 이자 안쪽에서 빌려줄게. 그러면 아니 남는 게 없잖아. 이자 내고 나니까 회사가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주식회사가 무슨 머리를 쓰냐 하면 아이고 돈을 갖다가 내가 빨리 안 갚고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시 어떻게?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돼요. 다시 장기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다시 주식과 뭘 발행한다고요? 사채.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돼. 왜? 금융론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주식을 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바로 주주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기억하시죠? 이런 건 아시겠죠? 그죠? 다시, 주식을 산 사람을 뭐라 한다? 시작. 주주. 그러면 사채를 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채권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뉴스 시간에 보다 보면 모 기업이 파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채권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채를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채권자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를 뭐라고 한다? 시작. 채권단이야. 채권단.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눈 좀 뜨셔야 돼. 알겠죠? 내가 많이 알면, 경제를 많이 알면 그만큼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잘 봐요.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볍게 좀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주식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팔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줘야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주식을 사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신약을 만든다 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를 해야 안 해요? 하지. 제가 뭐 속상한 게 뭐냐면 옛날에 삼성 그 주식을 60만 원대 비싸다고 그래서 안 샀는데 지금 25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요? 나는 옆에서 삽질해. 아무튼 투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한다? 여기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시세 차익은 뭐야? 주가가 올라가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 내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요즘에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아무튼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배당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야. 배당금은 보통 기업들마다 최저가 5%서부터 시작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배당은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는 쉽지 않은 게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기업을 우리는 우량 기업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표에 대한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회계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것이 배당을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배당은 우리가 순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가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배당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도 높아, 낮아? 높아. 우량 기업일수록 배당금이 높아. 알겠죠? 그래서 5%에서 많게는 15%까지도 줘요. 아무튼 주식을 투자한 것만큼을 줘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량 기업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왜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 이제 왜 용돈들 받잖아요. 이제 설날 되면. 그럼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해? 엄마가 보관할게 하고 다 쓰지 말고, 알겠죠? 그러다가 우량 기업 주식 같은 거를 묻어놓게 되면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요. 알겠죠? 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속상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주식을 사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우선주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선주는 배당금만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세 차익하고 배당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을 제가 주주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은 원금에 대해서 손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회사가 경기가 안 좋거나 사업을 잘못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 떨어져.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막 떨어져 가지고 회사가 문 닫게 되고 파산이 되면 우리는 전문 용어로 휴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이 뭐 했다? 잠식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음이 아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사채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얘는 오로지 이자밖에 안 줘요. 다시 뭐밖에 안 준다? 이자. 근데 이자가 몇 퍼센트 주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해. 지금 이제 우리가 은행에 집어넣으면 2%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2% 정도 하고 우리가 받은 이자에서 15.4% 세금 공제하죠. 맞아요? 그럼 결론 1%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 사채를 사게 되면 거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에서 15%까지 돼요. 그러면 이 사채 투자하는 사람은 거액의 투자자들이 많아. 뭐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투자하면 몇십억씩 투자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10억에 1%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안 그러겠어요? 10%다 그러면 얼마야? 1억이지 1억. 지지배나 좀 1억이면 놀고 먹어도 돼. 맞아요? 놀고 먹어도 돼. 근데 1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2% 하면 1%밖에 안 나오잖아. 맞아요? 돈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채도 마찬가지 우량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가 뭐하다? 높다? 낮다? 높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는 오로지 목적이 뭐냐 하면 뭘 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만기가 있잖아요. 보통 3년에서 뭐 10년짜리도 있지만 너무 길어. 그래서 보통이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느냐 하면 3년에서 몇 년? 5년짜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의 것을 주시면 아주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채는 만기에 우리가 매년마다 이자를 받고요. 만기 3년째 되면 원금을 같이 받아요. 알겠죠? 그럼 얘는 원금 손실이 있어 없어? 얘는 원금 손실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알아야 돼요. 자, 학계론에서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돈이 있다. 만약에 5억이 있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 알겠죠? 요 두 가지만 할게요. 알겠죠? 예,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자, 나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사채에 투자하겠다. 예, 거의 다 안전주의시군요. 예. 그런데 여기 잘 봐요. 그러면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주식은 쉽게 투자할 대상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잖아요. 파산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식회사에 이제 채권자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때 우선순위가 누군지 알아요? 회사에 돈이 남았잖아요. 일단은 회사를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줘야 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직원 급여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국가의 세금, 그 다음에 거래처 외상 잔고, 알겠죠? 그 다음에가 돈이 남았으면 누구 거 먼저 해줄까? 사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뭐다? 거의 그래서 이 채권단이 지네들이 형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얘네들이 발언권이 있어요. 얘네들은 찌그러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돈을 조금 걷고 그 다음에 누구 한다? 주식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뭘 사시려고 그랬더니 다들 사채를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채는 잘만 보시면 재테크에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자, 이처럼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잖아. 얘네들은 3년이니까 3년에서 5년이니까 장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과 무엇을 발행한다? 시작.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이 회사에 뭐가 늘어나냐 하면 바로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요. 다시 뭐가 늘어난다? 자본금.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자, 뭐가 늘어난다? 시작.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자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지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시. 자,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뭐가 늘어난다고요? 시작.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지분인데요. 이렇게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자본금이 늘어난다 하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분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증권? 시작. 지분증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뭐가 늘어나냐 하면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맞아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매번 뭐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부채가 증가돼.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아야 될 의무를 우리는 채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채무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학개론의 이 교수들이 전부 다 경제학자다 보니까 정확한 회계 용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지분증권과 뭐다 시작? 채무증권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주식과 사채는 처음에 발행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야? 주식회사에서 나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1차로 자, 발행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학개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다시 1차 뭐라 한다 시작.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발행을 해서 이것을 유통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어딘가에서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유통돼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할까 이런 것을?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거야. 다시 어디에서 한다 시작. 증권거래소. 뭐 남대문 시장 이런 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증권거래소에서 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통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학개론에서는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담을 게 있어. 우리가 어떤 걸 담아야 되냐? 아, 주식회사에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면 뭐라 하고 시작? 1차 저당이라 하고 이것이 유통됐을 때 뭐라고 한다 시작? 2차 저당이라 한다. 개념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지분, 증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갚아야 되는 의무가 일어나니까 무슨 증권? 시작. 채무증권. 그 다음에 사채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자 준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뭐 준다고 그랬어요? 배당.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요거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금융론이 들어가거나 할 때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자,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열심히 찍으세요. 자, 발행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1차 저당. 유통되는 것을 2차 저당. 까먹지 마요. 알겠죠? 자,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다시 그럼 돌아와요. 자, 첫 번째 박스, 자금에 조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아까 제가 중개기관이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직접금융은 은행을 통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얘는 중개기관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간접금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직접 돈을 만들었어요, 지금. 주식회사가 직접 나서서 돈을 만드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개기관이 없다라고 보고 이것을 무슨 금융이라 한다? 직접금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무대포로 외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그러면 토지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토지를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금융은 뭐 사는 거야? 주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거기 하나 뭐 건설업자라고 나온 거 있죠?
그다음 밑줄. 건설업자는 뭐 하는 거야? 주택을 사는 거야? 주택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주택금융이라고 하는 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에다 동글뱅이, 장기에다 동글뱅이. 그러면 우리 이제 세법도 배우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부동산 학계로는 단기라고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세법이나 회계에서는 우리가 1년을 기준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앞에다가 단기라는 말을 붙이고 1년이 넘어가면 뭘 한다? 시작! 장기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은행에 보통 예금에다 돈 집어넣지 마시고, 알겠죠? 제가 가끔 재테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있죠? 뭐 투자라 그래서 실물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은행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제 여유일 때 진짜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목돈을 그냥 보통 예금에다 집어넣으면 이자 아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까운 투자 신탁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원금 손실이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CMA 통장이다, CD다, 양도성 예금 증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CP다, 이런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속칭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기, 예금, 정기 뭐라고 한다? 적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 시작. 금융상품. 이해 갔어요? 그럼 내가 만기가 1년짜리야.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단기 금융상품이라 하는 것이고, 자, 만기가 3년짜리야. 그럼 뭐라 한다? 시작.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럼 금융상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담고 들어가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금융상품 담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봐요. 그래서 그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에 1년 이내, 1년 이상에다가 동글뱅이. 무슨 용어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제도권 금융하고 비제도권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제도권이란 얘기는 금융기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다시 금융기관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뭐라고 나와 있어? 자, 금융기관이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제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비제도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자, 주택 취득을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하나 질문. 자, 제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제도권 금융이야, 비제도권 금융이야? 제도권 금융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자, 내가 주택을 사려고, 자, D 건설회사에 가서, 자, 분양을 받으려고 이제 갔어요.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차 계약금만 내시면 중도금이고 뭐고 저희 회사에서 다 내드리고 뭐만 내주면 돼요? 잔금 때만 돈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다 없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금융기관을 통한 거야?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대신 그거를 해준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건 제도권이야, 비제도권이야? 그런 것 등을 비제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선분양 금융에다 밑줄. 선분양 금융 봤어요? 그 다음에 전세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전세금융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일생에 한 번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 기관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까먹어서 지금 입에서 도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왜 그런 거 있죠. 왜 처음에 집 전세 만들 때 나라에서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생애 어쩌고 하는데,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등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발행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유통에다가도 동글뱅이. 우리 아까 방금 배웠어. 자,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행하는 거야?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죠. 자, 주식회사가 무엇과 무엇을 발행한다. 시작. 주식과 사채를 발행한다. 왜 발행하는데? 그럼 뭐라 해야 돼? 돈 만들려고. 그냥 간단하게 뭐 하려고? 돈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발행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1차 저당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만들었잖아. 발행했잖아. 그러면 이거 유통해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어디에서 유통시켰어? 증권거래소에서 유통했지?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2차 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제 이 용어가 별것도 아닌데 이런 용어들이 나한테 상당히 그 스트레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요. 자, 동글뱅이 좀 쳐요. 처음 발행 이런 말 찾으셨어요? 거기다 동글뱅이. 그래서 처음 발행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경쟁 매매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1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각 회사마다 우량기업은 주가가 높을 수 있고, 자, 저가인 우리 저량 회사들, 그냥 뭐 이름도 없는 회사는 가격이 어때? 낮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주식은요, 한 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 주는 얼마서부터 들어가냐면 100원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증권회사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커피 한 잔으로 주식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뭐 스타벅스니 이런 데서 5,000원이잖아. 5,000원은 10주 산다니까. 무슨 인지 갔죠? 그 다음에 사채는요, 한 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좌당 10,000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한가는 없어요, 둘 다. 그래서 제일 비싼 주가 1억이 넘어가는 주식도 있어요. 해외 주식 중에서. 알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삼성 아까 2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한 주당 5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는 하지 마. 그래서 네 하고서 깨게 했어요. 아무튼 제 해외에는 지금 무진장만이 동남아 쪽에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붐이 엄청 일고 있어요. 뭐 부동산서부터 금융 펀드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자를 2%밖에 안 주잖아요. 그죠? 베트남은 10%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그게 45%가 대한민국이 가가지고 지금 투기 열풍을 조성하고 있어요. 집값이요, 분양을 3억에 했는데 강남 쪽에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지금 6개월 만에 2억이 올랐어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복부인. 아무튼 상당히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통시장에다가 유통에다 동글뱅이 좀 해줘요. 유통 하셨어요? 그럼 이제 1차가 뭔지 2차가 뭔지 정확히 개념 이해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다가 별표 2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별표 2개짜리 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우리 배운 거야. 자, 지분금융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무슨 증권? 시작. 지분증권.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채무증권이라는 거야. 써놓으세요. 알겠죠? 다시. 자,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시작. 지분금융. 그래서 제가 거기다 주식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사채.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조달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지분권을 발행하여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나는 이 회사에 내가 주식을 투자한 것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것을 우리는 지분권이라고 그래. 속칭 거기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 하면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의결권이에요. 거기다 적어놔요.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의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분권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지네 논리에 맞게끔 썼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이제 이런 그쪽에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의결권이라는 뜻이 정확한 논리로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의결권을 발행하여 이런 얘기예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봐요. 아까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어? 자본금이 늘어난다 했죠. 그게 자기 자본을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건데 잘 들어요. 주식은 갚지 않아도 돼. 맞죠? 발행한 걸로 끝난 거야. 사면 지네들이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지 아까? 2차 저당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지. 맞아요? 주식회사가 뭐라 하지 않아. 이제 끝난 거야. 손에서. 이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사채는 어땠어? 사채는 뭐 해줘야 돼? 나중에 갚아야 되지? 원금하고 뭐를? 이자.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말을 우리는 원리금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금? 원리금. 원리금은 갚아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형태를 보니까 배당이라고 하는데도 동글뱅이 좀 쳐요. 아까 제가 배당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어요. 배당이 뭐야? 우리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어요 하고 나눠주는 돈을 뭐라고 한다? 시작. 배당. 맞아요? 그거 준다 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 사례에다가 주식 발행에다가 동글뱅이. 다시 무슨 발행? 주식 발행. 자, 아까 내가 주식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좀 이따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알겠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고 사채 보세요. 사채는 아까 제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하고 타인 자본을 조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당이란 얘기는 여기서는 좀 표현이 안 맞아. 사채는 뭐야? 내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죠 지금. 맞아요? 자, 내가 채권자기 때문에 돈을 회사에다 빌려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다라고 얘기해요. 저당권자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해가요? 뭐 민법에서는 뭐 사실관계 뭐 대때가 복잡하게 하죠? 학계로는 그게 아니야. 담보 맡겨놓고 뭐 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저당권자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피저당권자라 한다.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타인 자본에 대해서 상환을 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사채는.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있어 없어? 이거는 없어. 사채는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사례에 보게 되면 주택 상환 사채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ABS나 MBS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것을 거기다 밑에다 뭐라고 쓰냐 하면 발행하는 경우에다 써놓으세요. ABS나 뭐라고요? MBS를 뭐 하는 거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돼. 하지만 이것을 갖고 산 사람들이 있죠.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산이야. 갖고 있으면 자산이지만 발행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부채. 이해 갔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봐. 사채 한번 예를 들어볼게. 발행하는 사람은 뭐가 됐어? 갚아야 되잖아. 부채가 됐지? 그러면 채권자는 부채라고 표현하면 안 돼? 채권자는 뭐야? 자산이 되지. 내게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ABS나 MBS를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부채가 되는 것이고 산 사람은 뭐가 된 거야? 자산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회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봐요. 이제 용어 정리. 요거 제가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잘 봐요, 이제. 거기 보니까 ABS라고 해서 무슨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ABS하고 MBS 내용을 알아야 돼. 이거 웬만한 학계론 교수도 설명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ABS하고 MBS의 개념을 알아야지 뒷부분에 금융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PF 대출이라든지 막 이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어려워. 그래서 우리 금융론을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게 용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첫째가. 기본서를 읽으면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웬만하면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알겠죠? 다음 차수에서는 이런 설명 하나도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어. 계산 문제 풀기도 바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자, ABS 먼저 제가 한번 볼게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ABS 설명하기 전에 먼저 들어갈게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시작.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발행하는 사람은, 자,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채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채금융이다라고 학계론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럼 보유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산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봐요. ABS를 먼저 제가 교재 그 프린트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유동화란, 거기다 밑줄 좀 볼까요? 고정된 유형, 무형 자산을 근거로 에다 밑줄. 그 다음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에다 밑줄. 다시 무슨 증권을 발행한다고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사실상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 치고 밑줄. 결론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자, ABS가 뭐야? 라고 하면 결론서부터 얘기할게요. 자산을 뭐 한 거야? 시작. 유동화한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야 돼. 유동화가 뭐예요? 이게 물어봐야지. 맞아요? 유동화는 뭐냐 하면 현금화하는 것을 유동화라고 해. 현금으로 바꾸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유동화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책에서 유동화 이런 얘기는 나오게 되면 뭘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렇지. 현금으로 바꾼다는 뜻이야.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무엇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시작.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야. ABS란 뜻은. 이해 갔나요? 이게 결론이야. 다시 한번. 자, ABS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시작.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ABS의 그 약자는 asset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back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뭐 돌린다, 뒤돌아 쓴다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security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여 현금화한다 그래서 ABS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자만 따서 뭐라고 한다 시작. AB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맞아 제가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사실상 자산이 고정화됨으로써 발행하는 자금 조달상의 애로 및 각종 위험 회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가지고 부동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풀어주는데 역할을 한 게 ABS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담보시장은 시장에서 평가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광범위하고 거기다 밑줄. 자, ABS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해.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을 외상으로 팔은 매출 채권이나 어음 같은 것도 현금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나 거기다 오타가 있네요. 주택 정당이라고 써놨죠, 제가. 그거를 저당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주택 저당. 어딘지 못 찾고 있으면 옆에 짝꿍이 좀 도와줘요. 알겠죠? 주택 저당 채권뿐만 아니라 유명스타의 전속권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런 거 많잖아. 요즘에 유행하는 애들을 몰라서 아이돌이 잘 몰라서. 에? 원어 뭐요? 태양? 몰라. 하여튼 내가 최근에 들은 애는 드르렁 으르렁 대 이거 하는 엑소 그 애들밖에 모르겠어. 아무튼 으르렁인지 드르렁인지 아무튼 나의 그 코 고는 소리하고 같아.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가치를 갖다 현금으로 막 바꾸거든요. 알겠죠? 이런 거하고 같아.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이게 ABS하고 MBS가 나온 이유가 우리가 IMF 때 97년도 8년도쯤에 지금 전국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있는 그지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구찌가 너무 커. 500억, 1000억씩 하잖아요. 특히 그게 전신이 누구냐 하면 대우가 가장 컸어요. 직격탄을 맞은 게 IMF 때 대우가 왕창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우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래요. 무슨 얘기 같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요. 서울역 앞에 크게 서울역 아시죠? 앞에 대우건설 건물이 크게 있습니다.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우 그런 건물 덩어리가 1,000억이 넘어. 근데 IMF 때 누가 그런 건물을 사려고 해? 안 사거든. 돈이 없거든. 기업은 자기가 허리띠 졸라매기 바쁜데 그런 건물을 사려고 그래? 안 사려고 그래? 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전부 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금융이나 보험이 엄청 잘 돼 있어요. 해상보험서부터. 왜 지구는 둥글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영국이 보험에 전 세계 최고야. 그래서 얘네들은 14세기 경서부터 보험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보험 상품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유럽의 보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국가가 막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위험이 몇 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알겠죠? 그만큼 금융상품이 정말로 잘 돼 있고 좋은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이다 이런 거 다 받은 것도 유럽에서 들어온 거예요. 왜? 금융상품의 파생상품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ABS하고 MBS예요. 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이가, 알겠죠? 수영이가 500억짜리의 빌딩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5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영이가 큰일 났어. 왜? 전부 다 이 IMF가 빵 터지니까 장사가 잘 돼, 안 돼? 안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나가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영이는 어떻게 돼? 막 천장이 새고 그러면 막 뜯어 고치면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집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오래된 것은 살려고 그래? 안 살려고 그래? 안 살려고 하는 거야. 막 뜯어 고치면 방수 한번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깨지는 건 삽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건물 500억짜리 가지면 남이 와 최고다 그러는데 속으로 막 하고 막 꺽꺽꺽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꽥 하고 뒤지기 일보 직전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자, 수영이가 이제 막 늙어가겠죠. 그죠? 왜? 500억이라는 건물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안 돼? 안 돼. 조만간에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막 속이 타는 거야. 막 맨날 소주도 먹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알겠죠? 갑자기 신이 보내주신 자 SPC라고 하는 특수 목적 회사에 자 SPC라고 하는 친구가 딱 나타나서 수영아 너 많이 힘들지? 라고 하면서 내 어깨를 막 두들겨 주는 거야. 그냥 막 수영이가 어떻게 돼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고민을 다 들어줄게. 너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돈이지 뭘.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 500억짜리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 그랬더니 SPC라고 하는 애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알겠죠? 이 SPC는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라고 했죠 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나같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건물주들이 있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뭐라고 한다 시작 SPC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수영아 네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나한테 넘겨. 그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해. 알겠죠? 그럼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하는 것서부터 운영하는 것서부터 처분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넘기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신탁이라고 해. 앞으로 신탁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신탁이 뭐야? 그러면 시작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 무엇을? 자산. 알겠죠? 그러면 얘가 다 관리하는 거야. 자, 소유주는 누군데? 수영이 건데. 알겠죠? 자, 그래서 오, 그럼 나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자, 얘가 SPC가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500억짜리를 SPC가 어떻게 한다? 신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고 팔기도 하고 분양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돈이 많은 애예요? 아니야.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알겠죠? 그럼 뭐야? 자, SPC가 뭐라 하냐면, 야, 돈 많은 애들아 모여! 자, 돈 많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투자자야. 알겠죠? 투자자들아 모여! 그랬더니, 야, 뭔데? 이렇게 했더니 투자자가, 야, 니네 은행에다 지금 저축하면 몇 프로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야, 그거 가지고 너 뭐 투자하려고 그러냐? 내가 10% 줄게. 그러면 귀가 솔깃해 안 해? 하지. 그것도 누가? 무슨 기관이야? 국가기관이잖아. 맞아요?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 10% 줄게 그러면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10% 이자 준다는데요. 어떤 놈이 투자를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대신에 투자는 10,000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야, 뭐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데? 내가 지금 500억짜리 건물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또 처분을 비싸게 처분하는 거, 비싸게 분양하는 수익을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증권을 발행하려고 해. 다시 뭐를 발행하려고 그래? 증권을 발행하려고 해. 무슨 증권? 시작. ABS 증권. 무슨 증권이라고 했어요? 시작.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너한테 판매하려고 해. 알겠습니까? 자, 판매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 너는 한 장서부터 살 수가 있어. 얼마서부터? 10,000원서부터. 알겠죠? 그래서 10,000원서부터 하는데 내가 주식은 500억만큼만 발행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얼마큼? 그러면 자, 많은 사람이 10,000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자, 100억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금에 자기가 여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러면 너가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이익금이 생기면 주식회사 마냥 배당 준다 해놓고, 주식회사는 이렇게 배당 준다 해놓고 나중에 잉여금으로 모아놓고 배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지. 야, 너 주식회사만큼 너 배당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무조건 내가 배당을 90%만큼을 해줄게. 다시 1년에 몇 프로? 수익의 90%를 무조건 하는 거야. 잉여금에 내가 모아놓지 않고 너한테 배당을 무조건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10%는 얘네들이 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야, 그러면 얼마큼 나오는데? 내가 그랬잖아. 수익금의 10% 정도 이상은 나온다고.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주식회사 우량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안 좋아? 좋지. 또 누가 해서 하는 기관이야? 국가가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 어떻게 여기다 투자를 해 안 해? 하지. 자, 돈을 투자를 해. 그러면 증권을 판매해서 돈이 들어오겠지. 특수목적 회사에. 맞아요? 그 돈을 누구한테 준다? 수용이한테 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수용이는 어떻게 돼? 숨통이 트이겠지.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자산을 뭘로 바꿨어 지금? 현금으로 바꿨잖아. 맞아요? 건물 500억짜리 있는 것을 현금으로 바꿨죠? 자, 그 촉매제가 뭐야? 증권이야, 증권. 증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이라는 설명을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머릿속에 담아야 돼. 배당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익금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과되거나 남는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남는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적립을 해. 의무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주식회사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적게 주려고 해.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무조건 몇 프로 배당하는 다 배당해 준다는 거야. 적립하지 않은. 그럼 우리 선생님 돈 있으면 이제 어디에다 투자하겠어? 주식, 사채, 자, ABS, 어디? 또 바뀐다니까,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ABS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담아봐요. 알겠죠? ABS가 뭐야? 그러면 시작. 자산을 뭘로 바꾼 거야? 시작. 현금화 바꾸는 거야. 그런 유가증권을 뭘 한다? 시작. ABS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요거 꼭 알아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을 ABS라 한다. OX. 틀렸지? 그거는 MBS야.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건 뭐라고 그랬어? 자산을 유동하는 건 ABS야.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 알겠죠? 그럼 제가 지금 MBS도 설명을 할 건데 MBS는 채권이야.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저당 채권에 대해서 저당 채권에 대한 것을 유동화시키는 것을 ABS라 한다. OX. 틀렸지? MBS라 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가서 틀리고 나오는 거야. 오지선다행에서.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설명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설명 안 해줘. 학계론 교수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 ABS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고 사진 찍고 제가 또 MBS 들어갑니다. 고개 들어요. 자, ABS가 뭐야? 그러면 시작. 자산을 유동화해서 만드는데 유동화를 뭐라 한다? 시작. 현금화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서 경영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을 뭐라 하고 시작. SPC.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적인 기관이 없어. 전부 다 나라에서 만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SPC라고 하는 어떤 거야? 목적이 어떤 목적이야? 이런 어려운 건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래서 얘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특수 목적 회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시 뭐라 한다고? 시작. 특수 목적 회사다. 뭐라고 한다? SPC. 이해 갔죠? 그래서 건물주인한테 뭘 받아서? 신탁을 받아서. 신탁이 뭐라고 했지? 시작. 관리, 운용, 처분하는 거. 알겠죠? 앞으로 신탁이란 말 많이 나와.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신탁을 받아서, 알겠습니까? 얘가 뭐를 발행했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돈을 받았지? 맞아요? 하고 이익금이 생기면 배당을 몇 프로 해준다고? 90%를 해주는 거야.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지, 그지? 하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고 SPC는 그 돈을 누구한테? 수용회한테 넘겨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ABS다. 자, 사진 찍으세요, 빨리. 사진 찍어요. 나중에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금융론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ABS, MBS.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 찍으셨어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자, MBS는 무엇인지 설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BS는 거기 뭐가 있는가? 뒷장을 넘겨보세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MBS 자, 보면 MORTGAGE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T자가 묵음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모기지라고 읽어. 오, 이거 어디서 염소 소리가 나지? 염소가 아니라 젖소 소리가 나지? 자, 다시 한번. 모기지 많이 들어봤죠? 뭐 모기지론, 영모기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한글이 아니야. 영어야, 영어. 알겠죠? 이 모기지에 대한 것은 우리 금융론에서 매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걸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들어요? 모기지 하고 백 이런 얘기죠? 자, 유동화한다는 뜻이에요. 백이라는 게. 알겠죠? 그 다음에 서큐리티즈라고 하는 게 이제 복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기지라고 하는 게 저당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얘는 아까 자산유동화증권인데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 시작. 저당, 유동화, 뭐라고 그랬어? 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것도 한번 들어가자고요. 알겠죠?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출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채권을 이런 뜻이에요. 저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란 얘기다? 시작. 채권. 알겠죠? 채권을 자, 아까 내가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그렇지. 자, 현금화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받을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 그럼 받을 권리를 현금화 시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저당, 유동화, 증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부채가 된다고 그랬죠? 부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보유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산이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MBS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담자고요. 저당이 뭐야? 그러면 시작. 채권. 채권을 뭘로 바꿨다? 시작. 현금으로 바꿨어.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저당 유동화 증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자, 그러게 되면 요거 바로 설명 좀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지금 수영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름 되게 많이 나와. 자, 수영. 자, 수영이가 지금 딸건이 집을 갖고 있어. 알겠죠? 자, 얼마짜리 집이냐면 5억짜리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수영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 뭐 하냐면 집을 살려고 해. 5억짜리 집을. 알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뭘 받으려고 해? 그래서 대출을 2억을 받으려고 해. 그래서 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 KB은행을 갔어. 국민은행 갔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뭐. 알겠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많이 가잖아. 자, 국민은행을 갔어. 그래서 저기요, 대출 좀 해줘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국민은행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뭐 갖고 왔어요? 담보 갖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잖아. 담보 갖고 와야지. 뭐 잘났다고. 그죠? 뭐 잘났다고 신용대출을 해줘. 그래서 자, 담보를 갖고 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담보야? 집을 살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집을 살 때 담보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택 저당 채권이다라고 해요. 다시 이걸 뭘 한다고?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이라 해요. 알겠죠? 자, 이것을 자, 이렇게 갖고 왔어. 그랬더니 자, KB은행은 돈을 빌려주겠지. 빌려주겠지. 뭐를 하고? 질권을 설정을 하고. 질권이라는 얘기는 법인,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다가 채권자 우선순위로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권을 이 정도는 이해하죠? 예. 질권을 설정을 하고, 알겠습니까? 자, 수영이한테 자, 대출을 해줘, 안 해줘? 해주지? 그래서 대출을 해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당 대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저당 대부. 그럼 이때 대자는 빌려줄 대자야.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전에 은행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출자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제 까먹으면 안 돼. 용어들 대땅 어려운 거 나와 이제. 자, 다시 은행을 뭐라고 한다? 시작. 대출자야. 근데 의외로 거꾸로 있잖아. 대출자를 돈 빌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자, 다시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뭐라 한다? 시작. 대출자. 그러면 자, 수영이는 돈을 빌렸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차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출제하는 놈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어야 돼. 대출자 그러면 그나마 양반이야.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저당권자다라고 얘기를 해. 이해 갔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막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썼어? 안 썼어? 안 썼거든. 그러니까 막 말이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저당권자라고 하고, 알겠죠? 수영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수영이를 피저당권자라고 얘기를 해. 다시 앞에 뭐가 붙었어? 피는 쌍피가 최고야. 아무튼 자,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잘 들어야 돼. 저당권자가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얼마나 공부했는가 봐야지. 자, 저당권자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민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니까 뭐 민법 시간을 막 얘기하던데, 뭐 간접, 뭐 무슨 의사의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당권자. 배웠죠? 우리는 배운 기억은 있어요. 머리에 쌓여있지 않아서 그렇지. 배운 거 기억나요?
이거 알아야 돼. 저당권자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저당권 설명 다 배웠죠? 오늘 가서 공부해요. 내가 막 학원들 다니면서 막 질타를 해. 공부 좀 하라고. 예. 이거 교양 과목으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공부 좀 하세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야. 시험에도 잘 나와. 민법에도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계로는 잘 안 나와. 알겠죠? 자, 잘 들어요. 저당권자는 이런 얘기예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여, 알겠습니까? 대출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저당권자야. 즉, 더 쉽게 하면 부동산 담보를, 알겠죠? 담보를 가지고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시작. 저당권자야. 저당 채권을 뭐하고 설정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질권 설정한다고 그랬죠? 담보를 받아 질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저당권자야.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뭐야? 자, 내가 돈을 빌려온 사람이지. 부동산을 담보를 맡겨놓고 돈 빌려 간 사람을 뭐라 한다? 시작. 피저당권자야. 이해 가셨어요?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머릿속에 담을게요. 자, 은행을 뭐라 한다? 시작. 대출자. 그 다음에 얘는 저당권자. 알겠죠? 돈 빌리는 사람은 시작. 피저당권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피저당권자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학개론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데니까 얘가 누구야? 감을 못 잡는 거야. 은행인지 아니면 돈 빌려간 놈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돼. 민법에서는요, 저걸 이제 그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당 설정권자. 맞아요. 설정권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저당권자가 원래 올바른 표현이에요. 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아까 내가 질권 설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저당권자 또는 저당 설정권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야. 이거 저당권자. 그래서 거기 봐봐요. 자, 여기 봐. 자, 여기 봐요. 프린트를 봐요. 자, 프린트 3페이지 봐요. 3페이지 보게 되면 1-1의 저당대출의 개념이라고 내가 그렇게 우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 우기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 거기 봐요. 저당대출의 개념이라고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3페이지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 차입자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출자라고 해놨지.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차입자가 저당 채권을 갖다 누구한테 줬어? 대출자한테 주지. 맞아? 그러면 자금을 뭐 해? 대출해 주지. 맞아? 그럼 뭐 하고 나서 대출해 줬겠어?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했겠지. 맞아요? 하고 나서 해주고 그 다음에 차입자는 계속 원금과 뭐를 갚아야 돼? 이자를 갚는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를 채무자, 그 다음에 대출자를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입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피저당권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저당권자 또는 거기 보면 저당 설정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설정자. 맞아요? 그렇게 되고 저당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맞죠, 제 말이? 에? 틀려요, 또? 제 말이 맞죠? 나 한 번에 죽일 놈 될 뻔했잖아. 다시. 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니까. 알겠죠? 예. 좀 이따 끝나고, 수업 끝나고. 자, 그래서 거기 MBS하고 ABS하고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아직 설명 안 끝났어,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알겠죠? 이제서부터 시작이야, 여기는. 자, 그러면 국민은행은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뭐를 해줬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자, 돈이 은행에 금고에 있는 돈이 다 대출로 나갔겠지.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잔뜩 늘어날까? 채권이 늘어났겠네. 맞아요? 무슨 채권?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이 왕창 늘어났겠지. 그러면 돈이 고갈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그럼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돈을 빌려줄 돈이 없으면 얘도 은행 문 닫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막 고민을 해. 수영이처럼 아까 쟤처럼. 알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 이 고민을 풀어주려고 딱 나타난 사람이 있어. 그것을 누구라고 하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나와. 나라에서 만든 거죠, 이거. 자, 한국주택 뭐라고요? 시작. 금융공사.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리아 이런 얘기예요. 코리아 그다음에 하우징 이런 얘기예요.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그래서 HAF 이렇게 얘기해요. 파이낸스를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에 관련된 것만 하냐면 주택 금융에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예요. 그래서 HF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 뭐의 약자다 시작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에 관련된 투자기관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국민은행아 너 이렇게 채권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근데 너 은행에 돈 있어?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 어쩌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돈 없으면 이제 은행도 못 하겠네. 아유 은행은 계속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갖고 있는 누구? 채권. 무슨 채권?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을 누구한테?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겨. 나한테 넘겨. 이렇게 됐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 이 채권을 돈으로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겠지. 그죠? 걱정하지 마.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누구를 불러? 투자자를 불러. 야, 투자자들아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그래서 야, 왜 불렀어? 이제 막 얘네들은 막 돈 많은 애들이 껴 있으니까 확실한 투자잖아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야, 니네들 은행에 가면 금리가 몇 프로니? 2%. 아, 세금 때문에 얼마 안 되잖아. 1%밖에 안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있잖아. 이런 채권들 갖고 있는데 이거 운영 수익으로 딱 넘기게 되면 한 7, 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야, 7, 8% 주는 게 있어? 뭐 이런 게 덤비겠죠. 그죠? 그래서 자, 투자자들이 귀가 솔깃해 안 해? 하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국가기관이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하니까 믿을 수 있어 없어? 공신력이 있거든. 그래서 자,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뭘 발행할 거냐 하면 이거 발행하면 사. 뭘 발행해? 시작. MBS를 발행하는 거야. MBS가 뭐라고 그랬어? 시작.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랬지? 저당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 시작. 채권이야, 채권.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해. 그래서 투자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이 증권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당, 유동화, 증권을 판매를 하여 이런 얘기지? 누구한테 판매했어? 투자자들한테 판매해. 그럼 투자자들은 얘들도 마찬가지 10,000원서부터 시작해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잘 알아보면 이것도 다 재테크야. 이거 다 재테크 상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끔 우리 그 경제 뉴스 같은 데 보면 ABS 강좌합니다. 뭐 재테크 강좌합니다. MBS 강좌합니다. 이거 다 재테크야, 이거. 돈 있는 사람들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해요. 알겠죠?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면 다 돈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 오, 좋은 거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MBS 증권을 사겠죠? 맞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지, 이쪽으로. 그죠? 그 돈을 누구한테? 은행에다 다시 주게 되면 은행은 다시 어떻게 한다? 돈이 쌓이죠? 쌓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해줘?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 채권을 현금화해서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MBS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제 앞으로 꼭 담아야 돼. 자산을 유동화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시작. ABS. 그 다음에 채권을 갖다가 유동화시키는 거. 시작. MBS. 까먹으면 안 돼.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나와, 이거. 오지선다형에서 채권이다, 자산이다 이런 말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틀리고 나오는 거야. 듣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암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암기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듣고 보면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MBS 잠깐 읽어볼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1교시 좀 길어지는데 마저 할게요. 주택을 담보로, 그다 밑줄, 주택을 담보로 했어요? 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주택 저당 채권에다 밑줄. 거기 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기지 론이라고 나온 거 있지? 론 빌린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주택 저당 채권을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네모 박스 쳐요. 쳤어요? 자, 양도 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밑줄 MBS를 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MBS는 자산을 유동화한 거야? 채권을 유동화한 거야? 그렇지. 자, 판매 대금을 다시 금융기관에 밑줄 주택자금 대출 자원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원래 재원은 돈에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고 자원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천연자원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해주기 때문에 재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BS, MBS 틀리면 안 돼? 하나 더. 자, 하나 하고서 잠깐 쉴게요. 거기 보니까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라고 나온 거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해. 요것도 시험 문제 오지선다으로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빨리 사진 찍어요, 빨리. 요건 찍었죠, 아까? 맞아요? 자, 이거 지우기 전에 빨리 사진 찍으세요. 예, 사진 찍어 놓고 집에 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가요. 알겠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날 거야. 이런 과정이. 아, 선생님 아까 이렇게 설명했지? 이런 게 이제.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이 사진만 봐도. 그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봐요. 신디케이터하고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게요. 자,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융론에서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 용어를. 알겠습니까? 자, 얘네들은 둘 다 법인이야. 그런데 이 조인트 벤처는 개인 회사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1인 창조해서 기관한테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법인이야. 알겠죠? 우리나라는 개인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상법에서는 뭐라냐면 개인이나 자연인이나 법인 이렇게 돼 있지만 의미가 없어. 잘 봐요, 이제. 자, 여기 봐요. 신디케이트하고 자, 조인트 벤처 이게 뭐냐 하면 둘 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친구들이야. 다시 뭐에 관련된 거야? 부동산. 알겠죠? 신디케이트나 알겠죠? 조인트 벤처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가 거의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냐 하면 이런 얘기야. 자, 얘네들은 자,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투자 집단이야. 다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시작. 전문성 있는 부동산 투자 집단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거를 하고 다니냐 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돈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경우이냐면 거의 대상이 돈을 받아서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부찌가 큰 거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쉽게 접근 못하지?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 알겠죠? 그래서 투자를 해. 그래서 개발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거 하느냐 하면 왜 큰 이게 나지 같은 거 있죠. 잡종지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감히 개인이 못 사는 땅 있잖아요. 그런 거 사. 그래서 개발을 해.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데 있잖아. 남양주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왜 이렇게 쭉 멋있게 이렇게 집들이 있거나 일산 신도시에 보면 저 이쁜 집 단독주택 지은 거 있죠. 그런 개발을 해. 남양주에 보면 집들이 이쁜 집들 많이 있는 거 아니죠?
장호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장호원에서 이렇게 쭉 하여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단지 그 땅에다가 일부 개인이 살 수 없는 땅을 사. 그래서 거기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해요. 특히 저번에 제가 왜 그런 거 있죠? 미성숙지 같은 거 개발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나 맹지를 갖다가 개발해서 단독주택 짓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디케이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여기다 밑줄, 부동산 개발 사업,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의 개발업체의, 거기다 밑줄, 전문성을 결합한 투자자 집단에다 밑줄.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뭐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 이제 다니고 있는데 뭐 하느냐면 얘네들은 전국 조사하러 다녀. 땅 조사하러 다녀. 투자 될 만한 거. 알겠죠? 걔네들은 거의 집에 못 들어가. 거의 집에 들어가는 게 며칠 안 돼. 그래서 맨날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땅 주인 찾고 막 이런 거야. 얘네들은 개발하게 되면 대박이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너스야, 자기가. 그러니까 수당이 다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집에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넌 들어오지 마. 돈만 벌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투자자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 하고, 이러한 신디케이션은 부동산을 밑줄,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운용, 매도까지 밑줄을 위해서 법인에다 동글뱅이, 법인의 형태를 지니는데 이것을 부동산 신디케이트라 한다. 밑줄.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도 같이 얘기할게요. 조인트 벤처는 부동산 벤처 산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는 부동산 벤처 기업이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벤처가 무슨 뜻이죠? 벤처는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시작. 벤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사업을 우리는 벤처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아. 하는 일은 같아. 둘 다. 알겠습니까? 하는 일은 같아.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차이점이 있어. 잘 들어요. 얘는 누구의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모인다 그랬어? 소액.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일명. 얘는 기관, 물론 왜 소액도 해. 알겠죠?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기관이야.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 커? 기관이 크지? 그래서 이 기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이것을 기관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겠어? 얘지? 기관이니까. 그래서 얘는 1인이 창조하기가 쉽지 않아. 누가 1인이 창조한데도 투자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맞아요, 맞아요? 몰라. 삼성 이재용이 투자하면 모르겠다.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다가 무슨 기업이 투자하는 거다. 시작. 법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들어요. 소액 투자자, 여기 뭐라 그랬어? 기관 투자자라고 했죠. 요것을 가지고 말을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신디케이터하고 조인트 벤처는 둘 다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야. 그래서 부동산의 미성숙지라든지 부동산을 개발하고 돈 되는 거를 쫓아다니는 기업들을 얘기해. 이해 가셨어요? 다만 투자자가 좀 달라. 여기는 무슨 투자자? 시작. 소액 투자자. 여기는 오케이. 구별할 수 있다? 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